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6개월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은퇴를 해볼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한 달에 한 2,500불 정도면 생활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죽사자 돈 벌 필요가 없구나. 그냥 미국에서 돈 들어오는 거 이거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면 지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또 집을 사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나름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돈 벌기는 좋아요. 왜 돈 벌기 좋냐? 우선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돈 벌기가 좋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비쌉니다. 예, 음식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지만 그만큼 또 임금도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돈을 벌긴 좋은데 그러면 생활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돈 벌어도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허와 실, 그냥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또 의견이고 이걸 또 참고해 보셨고 여러분이 생활에 한번 어플라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우연한 행복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보니까 예전에는 어디 다른 지역을 다니면 여행으로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지역을 다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뭐 대표님들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이제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예전에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느끼는 게 이렇게 또 살면 또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교민들이 오시면 아이고 타양 말리 미국 땅에서 고생 많어 힘들지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은근히 뭐가 깔려 있어요. 예, 미국 간 거에 대한 부러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깔려 있는 게 있지만 또 그만큼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교민들은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뭘 갖고 또 자위를 하냐? 와, 미국에는 그래도 집이 크잖아. 이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살아?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월급 받는 것도 얼마인데? 우리 애가 뭐 구글에 일하고 페이스북에 일하는데 걔가 한국에서 받는 돈이 월급이 연봉 2억 3억인데 한국에서 뭐 삼성 다녀봤자 1억 얼마 받는다며? 예.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위안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냉정하게 좀 볼 건 봐야 됩니다. 다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한 건데 그 팩트만 갖고 내가 사는 곳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해버리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도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근데 도시로 따지면 시애틀, 타코마 지역이 제일 많이 살고요. 또 인구로 따지면 텍사스가 이 세 개의 도시에 나눠 살기는 하지만 텍사스의 인구가 주별로 따지면 또 세 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카고도 많이 계신데 이제 시카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도시 중에서 좀 큰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뭐 콜로라도하고 뭐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일대, 그다음에 뭐 애틀랜타 지역,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쪽은 사실 뉴욕이랑 상하과는 같이 묶어야 되겠죠. 예, 뭐 LA서부터 샌디에고까지는 같이 좀 묶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플로리다도 총 한 5만 명 정도는 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템파에만 한 15,000명 이상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10,000명, 20,000명. 그래서 한인구가 2만 명 넘는 지역으로는 뭐 제가 있는 데 근처에서는 우선 이곳 라스베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닉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알래스카에도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근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잘 사는 건가? 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미국 와서 집도 큰 거 살고, 그다음에 차도 벤츠, BMW 타고 다니고, 자녀들도 좋은 명문대 다니고, 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를 다녔어요. 예, 한국에 있었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똑같이 공부해서?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에 있었으니까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집값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가격에 비하면 집 사이즈는 한국의 2배, 3배가 됩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리서치 해본 건데 한국의 평균적인 집 사이즈가 33평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더 크다, 작다가 나와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00 스퀘어피트를 기준으로 더 크다, 작다가 나와줍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자, 33평이면 한 1200 스퀘어피트가 채 안 돼요. 한 1100 스퀘어피트. 예, 실평수는 1000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3평 아파트 가면 에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게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미국을 쭉 다녀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진짜 부유한 분들은 미국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진짜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최고의 부자들은 다 대도시에 있어요. 뉴욕, 뭐 LA, 뭐 이런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큰 돈이란 거는 몇 천만 불에서부터 몇억 불 단위의 돈을 버신 분들은 대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마찬가지인 게 이곳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질 않아요. 그렇게 화려한 도시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큰 도시에서 큰 부자가 나오지만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미국에서 좀 생활하는 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LA 계신 분들은 맨날 사는 게 빡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질투를 할 때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주부들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동네 무슨 주민센터에서 뭐 이것저것 배우고 근데 난 미국에서 뭐 하고 있었지? 맨날 가게 보고 남편이랑 일 돕고 애들 픽업하고 이게 뭐 한 짓인가? 한국은 뭐 애들 픽업도 벤이 와서 다 해주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뭐 한 짓이지? 차마 그 소리는 못해요. 차마 그 소리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걸 갖다가 한국에다 내세우고 그럼 한국에 또 그게 꼴 보기 싫은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이 또 부러운 게 있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온 사람이 돈 쓰는 게 씀씀이가 커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물가에 비하면 별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평택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국도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LA 물가 3분의 1, 예, 음식값 3분의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LA 물가의 한 70%, 서울 같은 데 가면 이제 미국 물가의 한 절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차이가 커요. 특히 요즘에 또 환율 차이도 좀 커서 그런지. 그래서 한국에서 돈 쓰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돈 버는 게 낫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어디서 돈 버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웃긴 게요. 미국 시골을 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막 20개, 30개씩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혹은 비즈니스 한두 개 하시는데도 막 한 달에 번 돈이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 막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 벌어갖고 다 주변에 뭐 이렇게 부동산 사고, 예,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미국 그 좀 시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시골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좀 시골 지역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경제적으로 막 부유해갖고 보트도 사시고 비행기도 사시고 자동차도 몇 대씩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LA나 뭐 이렇게 뉴욕이나 뭐 이런 대도시 같은데 뭐 뉴욕도 맨하탄은 오히려 차가 필요 없지만 특히 LA 같은 경우는 차에 욕심이 많죠. 그래서 다들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예, 벤츠, BMW는 뭐 당연하고 좀 여유 있으면 뭐 벤틀리, 예, 롤스로이스 이런 급의 차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들의 가격이 사실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의 F-150 픽업 트럭 가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픽업 트럭, 짐차, 예,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 픽업 트럭 하나가 15만 불씩 넘어가는 픽업 트럭이 있어요. F-150 옵션 다 집어넣으면 벤츠 한 대보다 비쌉니다. S클래스보다. 자, 근데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그걸 보고 또 무시를 해요. 근데 그 시골에는 좋은 차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같은 데는 1년에 뭐 한 3분의 2는 눈이 오는 시즌이 많잖아요. 예. 알래스카에서는 벤츠 BMW 있으면 난리 납니다. 예, 후륜구동차라서 눈 오는 날은 굴러가지 못해요. 차가 뺑뺑이 돌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츠 BMW 타려고 한다 하더라도 뭘 타야 되냐? 사륜구동을 타야 돼요. 예, 포매틱이라고 적혀 있는 거, 뭐 BMW X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는 거 이런 걸 타야 되는데 그걸 타면 굴러는 가죠. 근데 알래스카는 돌멩이가 엄청 튑니다. 예, 그래서 유리창 깨진 차가 거의예요. 벤츠 BMW 타고 다니봤자 결국은 유리창 금 쫙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차 높은 거, 픽업 트럭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래스카 가면 집들도 보면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차들도 뭐냐 별론 것 같고 근데 알래스카 계신 분들이 LA 계신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뭘까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그냥 LA에서 마시는 한국 음식도 먹고 사람들도 어울리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외곽 지역, 시골 지역 이런 데 가면 한인 커뮤니티도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좋은 차, 좋은 옷 뭐 이런 같은 거를
뭐 입을 때도 없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다른 쪽을 신경 쓰죠. 아, 난 낚시를 좋아하니까 보트 하나 사야 되겠다. 비행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LA에서 35년을 살다가 라스베가스 지금 이사 온 지가 이제 3년이 넘었죠. 제가 LA를 벗어나니까 이게 생각외로 머리가 확 깨어진 느낌이 들어요. 뭐가 깨어진 느낌이 드냐? 제가 생활비가 별로 많이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예, 제가 지금 이제 LA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까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이 다 페이오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 모게지 내고요. 그다음에 살라고 들면 10,000불 갖고 4인 가족, 5인 가족 살기 쉽지 않아요. LA에서. 20,000불은 벌어야지 그래도 남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집 모기지하고 차 2세대 페이먼트하고 그러면 20,000불 벌어야지 그냥 살 거예요. 예, 집 모기지를 한다면. 집이 페이오프 됐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자, 그럼 20,000불이면 돈이 얼마죠? 한국 돈 2,800만 원이에요. 거의 3,000만 원 돈이에요. 한국에서 그 정도면 대기업 중요학 봉급입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대기업입니다.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그 돈 번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인컴이나 아니면 뭐 우리 애들 이제 회사에서 받는 돈 같은 거 한국에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러지를 않아요. 예, 우리 애도 한국 쪽으로 따지면 역대 연봉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LA에서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거 갖고 지 렌트비 내고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LA에서 한 달에 2만 벌면 뭐 그냥 살고 10,000불 벌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오면 한 7천, 6천, 7천 이 정도만 있으면 생활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저는 6천, 7천도 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게 라스베가스 오니까 우선 집을 현찰 주고 사갖고 그 돈 안 나간 게 커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렌트비 한 1,500불? 예, 좋은 집 좀 해봤자 2,000불? 이러니까 부담이 LA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LA의 원베드룸도 2,000불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없어서 렌트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천, 8천이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집을 샀잖아요. 집도 이번에 모기지랑 보험이랑 프로퍼티 텍스 HOA 다 계산하고 나온 게 2,400입니다. 자, 그러니까 2,400만 더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한 8천이면 라스베가스 생활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단순히 계산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집값이 싸니까 집값 페이먼트가 많이 줄겠네. 한 3, 4천 불은 줄겠네. LA 같으면 한 5천, 6천 모기지 나갈 걸 저쪽에서는 한 2천, 3천 나가니까 한 3, 4천 불 줄겠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요. 다른 도시 가잖아요. 돈을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단순 계산만 하시더라고요. 뭐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뭐 물가도 뭐 그렇게 비싼 거 같지 않고 그냥 집값은 싸던데 세금 좀 싸고 근데 뭐 그것만 갖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 쓸 데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오늘 다 이해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LA에서 물론 진짜 싼 건 LA에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4불 99짜리 짜장면도 LA에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예. 경쟁이 심하니까 진짜 싼 건 또 LA에 있어요. 진짜 싼 건 LA가 있는데 밥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밥 먹고 한 1,000불 나오는 한국 식당들을 또 많은 데가 LA예요. 예. 제가 어느 뭐 특정 식당 이런 거 얘기는 안 할게요. 저번에도 1,100불 나왔어요. 예, 고기 먹고. 그다음에 뭐 술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주 한 10대병 먹었습니다. 예, 물론 소주 10대병 먹어도 그게 미국에서는 150불 돈 이상이 넘어가요. 10병이면 요즘에는 LA 같은 경우는 17불 받는 데 있으면 170불이죠. 예, 하여튼 1,100불이 나왔어요. 티까지 다. 그리고 웬만한 고깃집 가도 요즘에 한 600, 700은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4인이 가면. 근데 라스베가스는 물론 이 호텔, 예, 호텔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 가면 몇만 불도 나와요. 식사.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니까 요건 얘기 빼놓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국 그 식당, 예, 이런 데 가서 가격이 뭐 LA나 별반 차이 없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한 4인이 밥 먹고 300불 나오면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그 이상의 비싼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알래스카 가잖아요. 한국 음식 값이 LA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자재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비싸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20불부터 시작하고 봐요. 근데 알래스카는 또 하루 저녁에 1,000불 주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4명이서 1,000불 주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밥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돈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알래스카 계신 주민분들은 보면 그냥 고기 푸지게 먹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누구네 집에서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골도 마찬가지일걸요. 다른 시골 같은데 뭐 한국 분들 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사는 동네면 친해지면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라든가 아니면 누구 집에 초대해서 파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푸지게 먹는 게 그래서 장 봐갖고 몇백 불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컨설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쓴 돈이 한 7,000불 돼요. 한 달에. 제 어카운트 제가 쓰는 돈 따로 어카운트를 쓰는데 7,000불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쓰잖아. 왜 이렇게 낭비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만나고 컨설팅하고 비즈니스 만나고 그러면 저쪽에서 서너 번 밥 사면 저도 밥 한 번 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한 번 사면 7,800불, 심하면 돈 1,000불도 나옵니다. 아가씨 나온 술집 가면 돈 더 나와요. 그런 건 가지도 않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밥 먹고 그런 것만 한 달에 한 3,000 이상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제가 LA 있을 때는 이곳 라스베가스 오기 전까지는 한 10만 불짜리 타고 다녔어요. 그 10만 불짜리 타고 다녔으니까 차 유지비만 한 달에 2,000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옷 입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보여주고 이런 행색하고 이런 것도 크고 어디 협회 같은 데 가면 회비도 내야 되고 모임 같은 데 있으면 도네이션도 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곳 라스베가스에 오니까 우선 사람들이랑 밥 먹어갖고 300불 이상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한동안 있긴 있었어요. 횟집이 하나 생겨갖고 그 집이랑 좀 친해져갖고 그 집 가서 좀 신나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비싼 음식이 별로 없어요. 물론 호텔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제외시켜놓고 얘기를 할게요. 비싼 음식이 별로 없고 근데 어디 협회 같은데 도네이션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0만 불짜리 차를 갖다가 라스베가스 오면서 3만 불짜리 차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라스베가스가 이 스트립인 쪽은 길이 좋은데 조금만 나가면 길 우당탕탕탕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 갖고 와봤자 괜히 속쓰려요. 우당탕탕탕 하니까. 그래서 SUV로 바꿨어요. 그냥 저렴한 SUV로 바꾸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사람 만날 일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됩니다.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밥해 먹고 그러면 장 보는 거 부부가 장 보는 거 한 달에 뭐 한 1,000불이면 돼요. 돈 들어갈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LA보다 좋은 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세 LA 캘리포니아는 최대 13.3%, 네바다는 소득세가 없다. 주 소득세가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니까 10만 불 벌면 13,000불 차이, 20만 불 벌면 26,000불 차이까지 날 수 있다는 게 좀 크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싸요. 지금 제가 있는 집은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이거는 공항 근처, 저는 알고 상가인데 공항 근처라는 이유로, 공항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프로퍼티 텍스가 1년에 600불이 안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받아보고 이게 뭐야, 한 달치야 두 달치야 뭐 이렇게 헷갈렸어요. 한 달치 치고는 많은데 석 달치인가 보다. 그랬더니 1년치예요. 여긴 좀 특별한 케이스고 지금 이제 다른 집 이제 새로 산 집, 그 집은 프로퍼티 텍스가 지금 계산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한 2,6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LA 비하면 싸요. 집값도 싸니까 당연히 또 비례적으로 싼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기름값 LA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싸죠. 그다음에 세일즈 텍스 조금 싸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물가도 일반적인 그 스트립 호텔 쪽 말고 다른 데 뭐 맥도날드가 하든 버거킹 가든 LA보다 한 20%는 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렌트비가 싸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여기는 지금 법적으로는 미니멈 페이가 11불 정도밖에 안 해요. 법적으로. 물론 11불 받고 일할 사람은 없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라스베가스의 생활비를 갖다가 줄이는데 이것만 계산하면 단순히 LA에 비하면 집값에 한 3,000불 세이브 되고 나머지 세이브 한다 하더라도 한 5,000불 세이브 되겠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10,000불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10,000불 넘게 세이브 되더라고요. 지금 와보니까 물론 LA에 있을 때는 뭐 애들을 그때 같이 키웠으니까 돈이 더 들었지만 만약에 LA에서 부부만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000불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LA에 계속 살았으면 그 집 유지하면서. 자, 그래서 돈 버는 게 저는 젊은 친구들은 알래스카 가라고 얘기해요. 알래스카 가면 돈 벌기가 쉬워. 왜 쉽냐? 많이 벌어서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라요. 알래스카 가면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벌기가 쉬워요.
그 흔한 명품 중에 루이비통 매장도 없어요. 알래스카는. 그래서 라스베가스 와서 사 가더라고요. 자, 알래스카 가면 할 게 별로 없고 돈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모이는 거죠. 알래스카 특히 더 한국 분들 별로 없는 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좀 외진 동네. 예, 그런 데는 숙식 제공도 해주고 월급도 짭짤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5,000불 뭐 팁해갖고 5,000불씩만 번다고 치자고요. 쓸 일이 없어요. 1년 내내 5만 불 모을 수 있어요. 10,000불은 쓴다 하더라도 숙식 제공해주니까 5만 불, 2년만 하면 10만 불이에요. 예, 그 돈 들고 나와서 집 사면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 모으기가 쉬운데 알래스카도 물론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도박장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래스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든 간의 문제예요. 라스베가스 오면 도박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예, LA 인근에 있는 산마누얼 카지노가 갖고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의지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꼭 라스베가스 온다고 도박에 빠진다 이런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있으면 그렇게 돈 모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에서 좀 돈을 모으잖아요. 예, 그러면 LA까지 오기는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만만한 게 처음에 시애틀입니다. 지금은 시애틀도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시애틀이 좀 쌌었거든. 그래서 시애틀에 와서 비즈니스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 미국 시골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도시 나와서 비즈니스 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아먹어요. 그럼 또 도로 알래스카 가서 또 돈 벌어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데 좀 외진 데서 나 죽었어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한 다음에 집 하나만 딱 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만 나 죽었어 해갖고 한 20만 불만 모아갖고 왔고 예, 그거 갖고 집 콘도 하나 사면 되잖아요. 이런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월 페이먼트가 안 나가는데 인생 얼마나 편해요. 예, 그것만 갖고도 확 인생이 바뀌죠. 그거 갖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는 식당 한두 개 하면서도 목에 딱 힘주고 계신 대표님들 많이 있어요. 예, 뭐 요즘에는 식당 이제 오너 셰프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대표님 하니까 목에 힘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미국의 중소도시 가잖아요. 와, 뭐 비즈니스 20개, 30개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한 달에 100만 불씩도 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걸 하냐? 비즈니스가 하나 잘 됐어요. 돈이 생겼어요. 할 게 없네. 근데 돈을 갖다 은행에 쳐놓고 있기는 좀 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비즈니스 또 차려요. 왜? 차릴 동네는 많으니까. 그거 또 차려. 번 대로 차려. 처음에 하나 갖고 2개 만드는 데는 2년이 걸렸다. 그러면 2개에서 또 하나 3개 만드는 데는 한 1년 반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3개 갖고 또 하나 만드는 거는 한 1년밖에 안 걸리고 가속이 붙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한 2, 3년 만에 한 10개씩 차려요. 그래서 한 30개씩 차리고 20개씩 차리고 이런 대표님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버는데 쓸 데가 없어. 어디다 쓰겠어요? 옆에다가 부동산 사놓는 거예요. 목장 사놓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왜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동네 가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사놓고 아 비행기나 한번 배워볼까 경비행기 하나 사고 보트 하나 살까 보트 사고 그다음에 픽업 트럭 새로 나왔네 이번 15만 불짜리 픽업 트럭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LA나 뉴욕 같은 데 계신 분들이 거기에 삶을 보면 와 경치는 좋네 그러면서도 뭔가 좀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이런 시골 동네에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다음에 차들도 여기는 픽업 트럭이나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누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까? 물론 이분들의 삶도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이 즐기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물론 이분들도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재밌어. 보트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게 너무 좋아. 그냥 내 여생을 갖다 이렇게 즐기는 게 좋아. 그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LA 오신 분들은 이거 뭐 가끔 놀러 갈 때지 뭐 여기 있으면 한국 음식 먹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LA 있으면 뭐 한국 협회장들 해갖고 뭐 협회에서 회장도 하고 뭐 서로 회장님하고 뭐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좋은 차 있으면 또 좋은 차 또 자랑도 해야 되고 교회 또 장로님 또 이런 같은 것도 취임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또 한턱도 쏴야 되고 이런 재미가 또 있다는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즐기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낀 게 라스베가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피닉스를 간다. 뭐 저 추천하겠어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제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본 케이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이제 한인들이 스시집을 많이 해요. 친구도 스시집을 하는데 스시맨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최소 뭐 한 5천에 팁 받고 뭐 7천, 8천 이렇게 벌어요. 젊은 친구들이
스시맨 하고 일 끝나고 새벽 한두 시에 끝나면 힘들잖아요. 예,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 힘나니까 심심하니까 어디 가냐. 라스베가스는 24시간 술을 파는 미국 내 유일한 주입니다. 그래서 가서 술 마시러 가요. 그리고 또 카지노 갑니다. 갬블 해요. 오늘 팁으로 생긴 돈이 몇백 불 있으니까 갬블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못 모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문 닫는다, 뭐 월요일 날 문 닫는다. 그러면 그 전날 일 끝나고 나면 그 스시맨 몇 명이서 차 끌고 LA 갑니다. LA 가서 이제 아가씨를 나온 데 가서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뭉칫돈이 있으니까. 돈을 못 모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돈 모으는 경우를 많이 못 봐요. 유혹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까 말했듯이 알래스카 유혹 적어요. 그다음에 피닉스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유혹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피닉스 같은 데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한국인들. 그래서 뭐 일할 사람만 있으면 진짜 와서 모셔가갖고 숙식 제공해주면서 일 시키겠다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장사 잘 되는데 식당 같은 데는 웨이트레스가 10,000불 가지고 간 데도 있어요. 근데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지. 피닉스도 제가 가보잖아요. 밤에 갈 데가 없어. 진짜 심심해. 밤에 갈 데가 없어요. 알래스카? 예. 명품을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지나가는 고모한테 자랑할 거예요. 술록한테 자랑을 할 거예요. 예. 사람보다 술록이 더 많이 보여요. 저쪽 시골 나가면. 근데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리는 간단합니다. 돈은 똑같이 벌어도 돈을 안 쓰면 되는데 그럼 돈 안 쓰는 거 LA에서도 안 쓰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눈에 보이는데. 물론 LA가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남이랑 룸메이트 하면 됩니다. 뭐 저는 그냥 잠만 자면 돼요. 차 필요 없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혹은 중고차 한 2,000불짜리 덜덜거리면 어떻습니까? 출퇴근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LA에서도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LA가 페이가 더 세니까 더 빨리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LA에서 그러는 게 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로 그러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다른 데 같은 데는 강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강제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라스베가스 오니까 뭐 젊었을 때 가지는 않아서 밤에 안 나가요. 밤에 나가면 재밌을 텐데. 왜냐하면 24시간 잠을 안 자는 도시인데 밤에 새벽에 뭐 3시에 나가도 놀 때는 많은데 뭐 3시에 가도 술 파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쿵짝쿵짝 음악 나오는 데도 있고 갬블도 할 수 있고 그런 동네인데 저도 그냥 9시 10시면 졸려요. 예, 그러면 안 나가요.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이게 조금 돈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갱년기가 될 때 차라리 욕심이 없으니까 돈이 모이는 시기다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하기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젊다. 저도 20대 때 처음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대자보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알래스카에 방학 동안 일할 사람. 석 달 일하는 거예요. 석 달 일하는 건데 비행기표 보내주고요. 숙식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5,000불인가 준대요. 그러니까 석 달 일하면 15,000불을 갖고 올 수 있대. 와,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때 당시 15,000불이면 5, 6만 불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야, 무슨 이 돈만 벌어오면 15,000불 벌어오면 한 2년치 학비네. 2년 3년치 학비네. 예, 그때 당시 그랬으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갔다 왔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절대 가지 말라고 포기하고 왔대요. 근데 포기하고 오면 비행기표 값이니 뭐니 이걸 갖다 다 차지를 한대요. 왜 비행기표 값은 석 달 일하기로 하고 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도 못 벌고 그냥 포기하고 왔다 그러는데 한 친구의 얘기는 외국 친구의 얘기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생선이 자기 표현으로는 산더미처럼 산처럼 쌓이는데 그것만 보는 순간 그냥 공포감이 밀려오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생선 손질만 하는데 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갔다 오면 온 동네 고양이들이 다 너를 갖다가 다 친하게 굴 거라고 몸에서 생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갖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진짜 돈 많이 버는 건 좀 목숨이 위험하지만 뭐 겨울철에 대게잡이를 한다든가 이런 외양어선 타면 한 달에 몇만 불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일이고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 돈 벌 수 있는 일 중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또 형님은 옛날에 사업 실패하고 어디 텍사스 쪽인가 어딘가 유전이 있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유전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시추공 밑에서 일을 하는 거 하는데 여름에 더운데 그걸 입으니까 비닐이니까 얼마나 땀이 뻘뻘 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숙식 제공해 주는데 그 사막 한복판, 허벌판 한복판에 무슨 숙식이 있어요. 예. 군대 텐트 같은 야영 텐트 같은 거, 예, 그게 있고 밥이라고 주는 건 뭘 줍니까? 예, 맨날 꿀꿀이죽 같은 거 칠리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예, 미국식으로. 예, 그거를 갔는데 두 명이 같이 갔는데 한 명은 한 달 만에 때려치고 왔대요. 근데 그 형님은 그걸 갖다가 뭐 쭉 해갖고 어제도 목돈을 만들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아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뭐 버스 같은 걸로 해갖고 근처에 이제 쇼핑몰 한번 데려다 준대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좀 세상 구경 좀 하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양 물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시골에 있는 것이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회가 많은 게 뭐냐면 시골이 돈을 잘 번다. 그 환상으로 가지 마시고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절약된다. 그 돈 절약되는 게 뭘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대도시에 있으면서 써야 되는 돈이 뭔가? 아, 내가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에 이렇게 돈을 썼구나. 차에 이렇게 돈을 썼구나. 집에 이렇게 돈을 썼구나. 아, 쓰잘데기없는데 돈을 많이 썼구나. 근데 그 돈이 어느 순간 필요 없어지니까 돈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라스베가스 오니까 라스베가스는 놀러 오는 곳이잖아요. 예, 놀러 오신 분들이 저 밥을 사요. 보편적으로. 물론 제가 지인들 오면 반가우니까 제가 밥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놀러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LA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품위 유지비라는 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외식비 엄청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안 사게 되죠. 그게 돈 모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돈 안 쓰게 되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도시 사시면서도 그런 유혹을 견딜 수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대도시보다는 시골 도시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평택에 가 있으면서 걸어 들어가갖고 둘이 6만 원 이상 나온 식당이 없었어요. 딱 하나 미국에서 양관장이 와갖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받았던 육회집에 갔는데 거기 육회 모듬 세트가 8만 5천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둘이 8만 5천 원짜리 먹었으니까 싼 거죠. 와이프랑 둘이 6만 원 이상 나온 집이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뭐냐? 어느 집을 가든 간에 돈 얼마 나올까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40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40불이면 미국 돈 얼마죠? 30불이에요. 30불. 30불에 텍스 붙고 팁 내고 뭐 40불 넘게 나오죠. 30불이면 어디든 간에 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곳이 평택인데 서울 가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이 더 싼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좀 비싸던 데 가면 둘이 먹고 40만 원, 50만 원 나오는데도 많은 곳이 또 서울입니다. 3, 400불 나와요. 미국 돈으로. 예. 뭐 강남에서도 좀 좋은데 요즘에 또 한남동 같은 데 좀 좋은데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안성재 셰프 모수가 한남동에 있더라고요. 예. 저는 문 닫아서 못 가봤는데 뭐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뭐 식사하면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 둘이 먹는데 그래서 이게 서울도 돈이 들어간 이유가 그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2,500불 갖고 350만 원 돈이죠. 예, 그 돈 갖고 생활이 갈 수 있는 게 100만 원 집세 내고 250만 원이면 충분히 있어요. 쓸 데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외식을 해도 6만 원 이상이 안 나오는데 뭐가 쓸 데가 있어요? 근데 서울 같으면 그 돈 갖고 될까요? 예, 서울 같으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마 이제 서울에서 좀 편하게 산다 그러면 7, 8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5천 불은 써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은 둘째치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밥을 먹어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택에서는 어느 날 좀 스페셜한 날이라고 좀 좋은 술을 먹고 싶어요. 좋은 술을 먹고 싶은데 식당 가보면 좋은 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5천 원짜리 소주를 먹는 거예요. 소맥이나 말아 먹는 거야. 4천 원, 5천 원. 어떤 데 진짜 싼데 3천 원도 해. 2불이야, 2불. 술 한 병에. 자,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작년에도 가봤을 때 뭐 아는 이제 후배 만나갖고 이 차는 형이 쏠게 1차는 그 후배가 쐈고 2차는 선배가 쏠게 갔는데 이제 오뎅포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딱 술이 있는 거예요. 저거 한잔 마시자. 형님 저거 비싼데요. 아이 괜찮아. 저거 뭐 비싸봤자. 근데 비싸긴 비싼 거지. 그거 한 병에 12만 원이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제 뒤집어지지. 예. 한 병에 12만 원이면 얼마예요? 야, 24병 소주 24병 값이네. 근데 돈 쓸 데가 있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 쓸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라스베가스도 돈을 진짜 쓰면 여기서 쓰냐? 스트립 나가서 돈 쓰면 돈 써요. 진짜 비싸니까. 그리고 갬블하면 문제죠. 그렇지만 동네 나가면 진짜 비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햄버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버거킹,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서브웨이 가격이 LA 비해서 한 1-20%는 싸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콤보가 LA에서 12불 한다. 그럼 여기는 10불 정도 해요. 그것 때문에 절약된다는 게 아니라 LA는 레스토랑 좀 좋은 데 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랑 주로 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토렌스의 바닷가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결혼기념일날 거기를 종종 갑니다. 결혼기념일날 종종 가는데 둘이 먹고 한 300불 정도 나와요. 예, 와인 한 병 먹고 밥 먹고 한 300불 나오는데 그럼 그 정도 돈이면 얼마죠? 한국 돈 42만 원인데 저번에 한국 가서 와이프랑 둘이 오마카세 코스로 오마카세 일식집에 갔는데 미리 예약했는데 두당 6만 원씩 12만 원. 그러니까 100불 돈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거 갖다가 식당을 통째로 우리 둘만 빌려 썼습니다. 셰프 하나가 내정돼 갖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3시간 동안 먹는 거 계속 만들어 주고. 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 그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기념일이 있다. 그러면 300불 주고 먹을 만한 데는 저쪽에 스트릿 가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와이프랑 뭐 와이프 좋아하는 스시 올유캔이 집이 있으니까 둘이 가서 그 스시 진탕 먹고 뭐 술 한 병, 사케 한 병 시켜 먹어봤자 한 100불,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게 돈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생활비만 계산해 갖고 내가 지금 LA 사는데 뉴욕 사는데 여기를 가면 얼마 세이브 되겠다. 이거 계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뉴저지 계신 분이 아틀란타 가면 세이브 될까? 예, 세이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는 또 한인타운이 또 엄청나게 또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틀란타가 오히려 돈 쓸 데가 많긴 해 보니까. 자, 이건 여담인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LA는 흔히 말하는 아가씨들 나오는 룸사롱이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뭐 적게는 1-2천 불에서부터 뭐 많게는 5천 불도 써야 되고 하루 저녁에 술 마시는데 이런 데가 LA는 수두룩하게 있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시애틀은 딱 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 집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시애틀 계신 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딱 한 집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인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갔어요. 달란 좀 수준이에요. 예, 룸사롱도 아니에요. 그냥 병풍 쳐놓고 병풍 칸막이 쳐놓고 그냥 여자들이 앉아서 노닥노닥 얘기하고 술 마시는 그 분위기인데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와이프들이 다 거기 가서 잡으러 간대. 그러면 다 잡힌대. 근데 아틀란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틀란타는 사람마다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최소한도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도 한 서너 군데 이상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틀란타 인구는 5만이고 시애틀 타코마 인구는 11만인데 이게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몇 군데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운영이 되는 이유는 라스베가스는 LA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 갬블러로. 예, 그리고 또 CS 쇼나 뭐 이런 같은 거 있을 때 쇼 때문에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즈니스가 된다고 얘기는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술폰 먹고 뻘짓거리 하는데 돈 쓸 데가 있나요? 예, 시애틀 같은 데 없어요. 돈 쓸 데가. 시애틀에도 그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그냥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갖고 거기 또 아는 분들 몇 분 만나갖고 저녁 먹고 뭐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남이 식당에서 좀 친한 식당 있으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소주 몇 병 더 꺼내서 먹고 뭐 이러던가. 예. 아니면 기껏 2차를 간다고 해봤자 동네 어디 가봤자 얼마 나오진 않고 이런 분위기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돈 쓸 때는 아마 뉴욕, 뉴저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아가씨 나온 술집 몇 개나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 간 것도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뉴욕, 뉴저지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또 그런 데를 또 가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서 물어보고 할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좀 적어주시고. LA는 그런 아가씨 나온 술집이 몇십 개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돈 쓸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이없는 쓰잘데기 없이 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임 같은 거. LA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이번에 옥타의 회장님이 또 제가 또 친한 형님이 또 이번에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예, 옥타도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한인회도 있고 그다음에 키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세계 경제인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 같은 거를 이제 호텔 같은데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
늘 말씀드리죠. 예, 벤츠, BMW 검정색만 나오면 서로 자기 차인 줄 알고 움찔움찔 된다고. 예, 다 그게 무슨 국민차야 국민차. 예,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가 아주 국민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 다 그런 차 타니까 자기는 혼자 다른 차 타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해서라도 그런 차 타고 양복도 입고 하죠. 근데 또 남들도 도네이션 하면 나도 또 자존심 있으니까 나도 도네이션도 몇백 불 해줘야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갔다면 또 네 명이서 고기 먹으면 최소한도 한 500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LA는 돈 들어갈 게 많이 있다. 그래서 LA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얘기 해요. 부동산도. 부동산이 퍼센테이지로 받잖아요. 예. 이곳 라스베가스에 있는 부동산 동생들도 많이 알지만 LA는 집값이 기본적으로 2배 이렇게 넘어가니까 2배 반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돈 버는 게 2배 반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LA에서는 경쟁이 심해. 부동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맨날 모시고 다니고 밥 먹고 그러는데 밥 먹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그림에도 즐겁다고 나는 LA 사는 게 즐겁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현명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얼마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남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 유혹 없는 세상. 예. 그래서 그 유혹 없는 세상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몇 년만 좀 진짜 이악 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젊은 분들 혹은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내가 좀 타주에 가서라도 나 몇 년 동안만 좀 정신 차려갖고 노후 대책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이상의 혜택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스베가스에 오니까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만 왜 LA 집을 정리하셨어요? 예, 이건 간단해요. 요즘에 LA에서 집 사갖고 캡 레인 나오는 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라스베가스가 높아요. 이번에 샀던 집도 제가 지금 다 계산하면 2,400불 모기지하고 다 모기지는 2,000불이 안 나와요. 예, 모기지, 프로퍼티 텍스, HOA 그다음에 인슈런스 다 합쳐갖고 2,400불 나오는데 지금 렌트 시세가 2,200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한 4, 5년만 지나잖아요. 예, 그럼 렌트가 2,500 넘게 받아요.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부터는 그냥 집을 놔둬도 그냥 재산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LA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기지 2,400불 나갔고 2,200불 렌트 받을 수 있는 프로퍼리가 LA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생의 기회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되게 횡설수설한 얘기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여러분이 본인의 틀을 좀 깨서 바깥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 여러분 절대 남을 갖다가 꿀린다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평가자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냐 이걸 이해해야 돼. 예. 그러면 돼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살까? 미국은 왜 이렇게 살까? 미국 시골은 왜 이렇게 살까? 한국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한국도 뭐 평택이나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것만 이해하면 삶을 편하게 사는 건 여러분의 선택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또 바빠질 것 같아요. 예, 또 새 집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연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